와, 추운 줄 알고. 이게 쌍화탕. 쌍화차를. 쌍화차? 네. 어이구, 쌍화차를 마련해 주셨어요. 야, 그거는. 네. 사실은 생각보다 콧물도 나고 날이 추워가지고 추워서 덜덜덜 떨었어요. 와, 따뜻한. 아마 사진에 이게 얼굴이 막 춥게 나왔을 것 같아요. 와, 쌍화차 너무 맛있어요. 네. 네. 그건 무슨 차예요? 국화차. 아, 청장님 국화차 좋아하시는구나. 전 차를 좋아하니까. 아, 네. 차를 좋아하세요? 네. 그럼 식사보다 주로 차를 하십니까? 밥은 먹죠. 밥은 드세요? 네, 밥은 하루에 많이 3끼 드십니까? 네, 저 2끼 반. 2끼 반? 아침은 간단히, 예. 아침은 간단히 뭐 드세요? 간단히. 과일이 아니죠. 뭐 토마토. 토마토? 뭐 바나나? 바나나? 예, 뭐 그런 거하고 예. 뭐 이렇게. 예, 몇 가지 이렇게 해서. 점심은 어떻게 드세요? 많이 먹습니다. 점심은? 메뉴는 뭘 좋아하십니까? 주로 뭐 탕류? 탕? 국밥류? 예. 국밥류. 뭐 50대가 뭐. 아니, 여수분이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바닷가 생선을 많이 좋아하시나? 저는 또 마장동 고기. 고기. 그래서 생선 많이 먹고 네. 여기 서울 와서 고기 많이 먹고 그래서 다 좋아합니다. 사실 요새 너무 정신없잖아요. 네. 막 전국이.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논란 때문에 어제도 네. 대통령이 X에 언론개혁 관련된 글도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 네. 문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뭐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뭐 도저히 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또 이재명 대통령의 살아온 삶에 대한 모욕이고 그렇게 살아오셨을 거면 그렇게 고통받고 오셨겠어요. 쉽게 타협해서 오셨겠지. 근데 그렇게 올곧게 쭉 정치적으로 살아오셨는데 그걸 좀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상당히 모욕적이다. 그렇게 이제 뭐 국민들도 생각하고 있고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 공소 취소 거래서를 처음 이렇게 보도한 데는 조선일보거든요. 그러니까 장인수 기자가 그런가요? 그러니까 장인수 기자는 거래하려고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그런 인식을 가졌다 정도의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오늘 프레임으로 딱 한 거는 조선일보예요. 아, 그렇군요. 네. 또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보고 그냥 깊숙이 맞아요. 볼 수가 대부분 다 못 없으니까. 보니까 맞아요. 이슈 현안만 이렇게 보게 되니까 그렇군요. 예, 그래서 사실은 여전히 뭐라 그래야 됩니까? 뭐 이런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존재하는 것 같다. 그러면 더 좀 잘 경계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 보입니다. 네. 검찰 개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시대 정신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네. 지난번 이재명 탄핵 내란 그게 거슬러 가면 결국은 그 검찰 그렇습니다. 개혁 문제가 쭉 연결이 돼서 지금 온 거니까 이건 반드시 이번 정부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현재 이제 정부안이 또 수정으로 또 만들어지고 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또 끊임없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영이 되고 이게 굉장히 시각에 따라서 고민이 많은 일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더 좀 의견들이 수렴되고 그래서 이쪽 시각으로 보면 이렇고 이쪽 시각으로 보면 이렇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이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일단 도상으로라도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보고 가야 되는데 충분히 그렇게 한 안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기대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중수청, 공소청 법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그 국회 법사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있는 정부안대로 가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검찰 권한이 더 커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우려를 하고. 그렇게 우려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정부에서는 일단 가보고 네. 핀셋으로 이렇게 뭐 정치검찰 해당하는 문제들은 맞습니다. 좀 걸러내고, 네네. 2,300명 검사들, 공무원들인데 다 데리고 써야지 어떻게 다 집에 보낼 수는 없지 않냐, 이제 이런 고민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현실적으로 현재 이제 집권하면서 생기는 현실적인 고민일 거고요. 이게 서로 다른 문제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요. 다르게 보인 것 같지만 네. 그걸 잘 들어가면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걸 찾아내는 게 정치력이고 정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갈등적 상황이 돼버렸어요. 소위 얘기하는 합당 사태 이후에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좀 아주 민감한 이슈들이 얽혀 있는데 이거를 어떤 정치력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갈등을 최소화하고 또 합리적인 길을 찾아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대화가 필요하고 의논이 필요한 거죠. 의논. 의논을 해서 이제 우려하는 지점들에 대한 것을 서로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보면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모든 일에 밝은 면이 있으면 그늘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강조하면 강조해서 갈등을 만드는 것보다는 계속 그 부분들을 보완하는 방안의 얘기들이 서로 이루어진다면 저는 안을 만들 수 있다. 합의안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적극적이고 치열하게, 그러니까 막 방송에 출연해서 막 공방전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물밑 대화를 조금 더 수기 과정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뭐 이제 다들 필요한 거죠. 뭐 공방전을 하실 분들은 또 하시겠지만 이게 뭐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통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건 그거대로 가지만 또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일을 만들어 가야죠. 그래서 위는 위대로 또 물밑은 물밑대로 이게 다 진행이 돼야 그 중에 뭐가 찾아진다고 봅니다. 이게 민주국가에서 통제식으로 해갖고 이건 안 돼, 돼 이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일하는 사람은 일을 하고 또 말하는 사람은 말을 하고 뭐 그러면서 찾아지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군요. 사실 뭐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특히 이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가장 강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처리는 잘 됐다고 평가하시는 거죠? 그거는 자업자득인 거죠. 자업자득이다. 뿌린 대로 거둔 거 아니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저버렸고 사실은 국민들이 대법원장을 대법원장으로 인정하지 않은 지 꽤 오래되지 않았나요? 대부분이. 그렇다면 스스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거리에서도 여쭤봤었는데 대통령이 X로 소통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께서는 대통령이 이렇게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해가 없고 사람들이 이제 신뢰를 갖게 된다. 정책에 대한 신뢰. 그런 점에서는 대체로 좀 나도 좀 그런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대통령도 원래 스타일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 스타일대로 하시는 거고. 살아온 각대로. 오신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의 자리에 왔고. 그 다음도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고. 저는 또 제 스타일이 있는데 조금은 저는 이제 직접 소통을 문자 메시지나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답을 주고받으면서 소통을 하는 거죠. 같은 소통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보는 건 같은 겁니다. 소통은 중요하다. 오늘 제가 인터뷰하면서 느끼는 것은 소통, 경청, 겸손, 뭐 이렇게 섬세 이렇게 키워드가 정리가 좀 돼가는 것 같아요. 정원호라는 정치인을 어떻게 규정할까? 그러면 그런 단어들이 이렇게 기자들의 머릿속에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겸손은 참. 안 겸손하세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은 해야 되는 거지 제가 겸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 아니신 것 같은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흘러가는 걸까? 이제 보유세, 그러니까 똑똑한 한 채,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보유세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은데요. 청장님께서 갖고 계신 무슨 부동산 정책의 해법이나 보관 같은 거 갖고 계십니까? 부동산은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거는 공급입니다. 공급. 예. 공급, 이제 세금이나 이런 거는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제나 이런 걸 통해서 네. 결국 공급인데 공급에 있어서 지금 현 시장은 재개발, 재건축, 민간 아파트 공급에만 네. 지나치게 지금 관심인데요. 그건 그거대로 하고 그거 밖에도 이제 청년이나 또 신혼부부들이나 이런 분들의 수요 네. 이런 것에 대한 수요도 해결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시니어들의 고민들이 있어요. 시니어들은 시니어들대로 집을 갖고 있는데 큰 집을 혼자 사는데 이게 어디로 갈 데가 없으니까 네네.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시니어들한테 돌봄과 의료, 그다음에 식사, 네. 건강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해 줄 수 있는 시니어 서비스 제공 시니어 아파트가 생긴다면 그걸로 이주할 의향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것들이 시내 지금 서울 시내에 제공이 되고 있지 않은 거죠. 오세훈 시장은 사전 준비 단계를 네. 좀 빠르게 해주겠다. 그래서 정비 지정까지는 빠르게 하겠다는 건데 그 실제로 계획은 좋지만 성과는 잘 안 나고 있죠. 근데 저는 이거를 요 사전 준비 단계, 정비구역 지정 단계뿐만 아니라 착공 단계까지 네. 정비사업 매니저가 파견이 돼서 그 매니저가 조합과 구청과 시청을 연결해서 서로 이 통로를 만들어서 쭉 끌고 가고 네. 또 어떤 위기가 닥칠 때 안전하게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매니저가 파견돼서 쭉 관리하게 하는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네. 한 15년쯤 걸리는 걸 한 10년까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이 분량도 네. 이 물량도 그만큼 많이 늘릴 수 있다. 예. 이게 이제 저의 착착 개발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 오세훈 시장이 후보 등록 아직 안 예. 하고 있잖아요. 끝내 안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종국이 할 거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는데 어떤 판단이세요? 저는 뭐 판단 여부와 무관하게 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오세훈 시장 예, 출마해야 된다. 오세훈 시장이 출마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10년의 어떤 전시성, 네. 무능 행정을 시민들이 심판할 기회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 다음 시장이 또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라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걸 시민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아, 확실히 심판을 받아야 된다. 예, 다음 시장은 정말 시민 무서워할 줄 알고 시민을 존중할 줄 알고 시민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정을 펼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뭐 정당 당내 사정 핑계 대지 말고 예. 출마 빨리 등록하시라, 후보 등록해라. 예. 예. 그런 메시지를 주신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레까지죠? 네, 얼마 안 남았을걸요. 네. 근데 뭐 들리는 등록하셔야 말로는 됩니다. 5월까지 하면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건 본선. 그렇죠. 네, 그 얘기가 있습니다. 네. 지난번 TBS 토론은 왜? 그거는 이제 선관위에서 룰을 정해놨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딱 정했는데 선수들끼리 다시 합의해갖고 예. 심판은 심판대로 있는데 선수들끼리 룰을 다시 만들자고 그래서 예. 그게 되겠냐. 심판이 다시 룰을 만들면 그게 따르겠다라고 한 거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심판이 선수들 의견을 다 모아서 다시 네. 룰을 만든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하기로 한 거고요. 네. 예. 이미 3번 토론이 잡혀 있는데 한 번 늘어서 이제 4번 네. TV 토론이 잡혀 있습니다. 네. 네. 아마 역대 가장 많은 TV 토론이. 네. 그 TV 토론을 많이 할수록 네. 시민들의 이제 관심과 정책에 대한 뜨거운 뭐 생각들이 많아질 것 근데 같아서. 네. 그게 뭐 TV 토론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경로로 시민들을 접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직접 소통도 필요하고 요즘은 이제 유튜브 그렇습니다. 소통도 예. 하고 뭐 토론회 예. 이제 TV 토론 말고 예. 공청회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을 직접 만나서 대면에서 인사하는 게 제일 중요한 네, 거고 네.
의견을 듣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인데 예, 예. 그런 일을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예. 여론조사를 보면 사실 이번 이제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지금 가장 앞서는 1위 후보시기 때문에 캠프가 부적부적하다라는 소문도 많이 나 있습니다. 예. 어떤 시정을 좀 하시고 싶으십니까? 이번 선거는 모든 선거가 그렇지만 이번 선거도 어려울 겁니다. 막상 시작이 되면 본선 들어가서 예. 투표일을 다가오면 네. 뭐 다 결집을 하잖아요. 예전에도 뭐 20, 30% 차이 났다가 막상 하면 그렇죠. 예, 몇 퍼센트 안에서 결정이 되는데 지난 대선 때도 김문수 후보가 41%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 특히 네. 서울은 거의 있잖아요. 상상도 못했던 네. 거잖아요. 예. 깜짝 놀라는. 어차피 그렇게 결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쉽다, 네. 민주당 경선이 본선이다 이런 얘기는 네. 사실은 안 맞는 얘기고 이럴 때 우리가 민주당에서 필승 카드를 네. 경선으로 뽑아야만 승리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나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네. 나중에 본선에서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럴 때 역대 선거를 잘 보면 네.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간에 그 보수 계열이든 간에 서울시장 선거는 중도적인 분들을 누가 더 확장성 있게 네. 이렇게 견인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에 아주 색깔을 진하게 가진 분들은 되질 않았어요. 당선이. 대부분 다 중도적이거나 외부에서 영입했거나 네네. 뭐 이런 분들이 다 서울시장을 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쪽도 보면 역대 서울시장 네. 선거를 보면 예, 네. 당선자들이 다 예. 외부에서 영입했거나 심지어 무소속을 밀어서 당선시켰거나 네. 뭐 이런 케이스로 우리가 해왔던 거니까 핵심은 중도층을 누가 네. 견인할 수 있냐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네. 중도층을 견인할 수 있는 후보가 돼야 서울시장 선거 본선에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시대 정신이랄까요? 네. 핵심 의제랄까요? 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건 뭐 흐름은 결국 누가 시민의 일상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뒷받침할 거냐. 네. 예, 즉 일자라는 행정가, 네. 검증된 행정가, 네. 성과로 검증된 그런 그걸 찾고 있다 시민들께서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 거창하게 이제 무슨 내란 심판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지금 서울 시민들한테 소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라는 행정가. 네, 네. 이다. 편안하게 시끄럽지 않게 그런 것이다. 네. 예, 뭐 거창한 정치구보다는 내란 종식은 네. 선거 승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서울 시민들이 바라는 일자라는 행정가가 당선이 되는 것이 곧 네. 내란을 청산하는 거다. 예, 그렇군요. 네. 많은 분들께서 이제 댓글 올려주시고 계시는데요. 현장 골목골목 민심 취재 좋아요. 성수동 얘기하실 때 너무 자신감 넘치심. 네, 성동구 구민 중심으로 행정하신 거는 팩트입니다. 네거티브 없는 경선이 되면 좋겠어요. 응원합니다. 성수동 자신감을 서울시 자신감으로 첫 토론 때 빡세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설픈 게 신선하긴 한데 토론 잘한다고 행정 잘하나 토론을 잘 못하는 건 문제죠. 토론회는 더 많이 했으면 좋겠긴 한데 이렇게 의견들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네거티브 없는 경선이라는 워딩이 굉장히 이제 눈에 들어오는데요. 선거하다 보면 네거티브 하게 되죠. 네, 많이 네. 봤더라고요. 네. 네. 과거에 선거도 많이 해보셨죠. 네. 사실 학생운동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권에 오셔서 네. 평생 정치를 해오신 셈입니다. 네, 네, 네. 네거티브가 이제 선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혹하는 대목이죠. 네. 그런데 역대 선거를 쭉 보면 네거티브 했던 쪽이 꼭 무너졌습니다. 네. 네거티브를 한다는 건 이미 지고 있다는 얘기고, 네. 네거티브가 뭔가 바꿀 수 있다고 믿지만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선거는 네. 상대방과 싸우는 게 아니고 결국 시민의 불편함과 싸우는 것이다라는 게 네. 내 지론이거든요. 왜냐하면 시민의 불편함과 싸우는 것이다. 예. 시민이 심판이기 때문에 아, 상대방과 싸워서 이긴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시민이 심판이니까 시민들이 불편한 점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선거가 돼야 된다. 네. 그래야 시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 오늘 좀 새로운 워딩과 새로운 관점을 제가 국회에 계시는 의원님들하고는 좀 다른 관점의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하라고 자꾸 사인을 주셔가지고 예. 마무리를 해야 되나요? 조금 한 5분 정도 더 해도 되나요? 마무리 해야 돼요. 예. 그러면 다음에 한 번 더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과의 호흡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는 여전히 계엄을 겪었고 내란을 청산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한다면 국회,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의회, 그리고 또, 대통령. 이렇게 모든 권력을 좀 최소한 상식이 가능한 이제 민주 시스템으로 갖추게 되지 않나. 이럴 때 정말 개혁을 추진해야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당선도 필수고 네. 서울시장은 또 손발이 척척 맞아야 된다. 서울시장이 자기 정치를 하기 시작하면 네. 대통령이 정부가 일하기 힘들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 서울시장 자기 정치 하니까 정부의 효과가 반감되지 않습니까? 늘 엇박자 내고. 네. 근데 그게 서울시장이 자기 정치를 하는 건데 자기 정치를 하지 않고 시민만 바라보고 정부와 착착 손발을 맞춰서 일할 사람이 필요한 거고. 그래야 결국 이재명도 성공하고 네. 서울 시민도 행복한 겁니다. 정부가 성공해야 시민이 행복한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와 손발을 착착 맞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또 그리고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역할은 굉장히 많은데 네. 뭐 일을 성과를 못 내요. 예. 그러면 이게 좀 답답할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시민들도 힘들어하고.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 지방정부를 성공적으로 경험해보고 또 손발을 착착 맞출 수 있는 정원호가 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한테 속도 얘기를 엄청 얘기하신대요. 네. 명실상부 28년 총선 모드가 되면 나에게 시간이 있을 것 같냐. 실제 나의 임기는 3년이다, 3년. 그렇기 때문에 이 3년 안에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 된다. 여러분들 힘든 건 알겠지만 좀 더 열심히 하자. 이런 말씀 하셨다고 해요. 속도에 대한 압박을 좀 느끼십니까? 일단 행정을 해본 분들은 네. 속도의 중요성을 압니다. 이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어느 단계에서 딱 중간 정도 결과가 나와줘야 네. 이건 그냥 가는 거거든요. 아. 얘기를 했는데 예. 석 달 정도 지났는데 결과가 안 나옵니다. 중간 결과. 예. 그럼 이 사업 어렵다. 아.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네. 계속 그 중간 단위에 이게 체크를 해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네. 일이 잘 돌아가는 일들은 보고를 많이 해요. 막 잘 되고 있다. 네. 안 돌아가는 일은 공직사에서 보고가 안 옵니다. 아. 그래서 챙기시는 겁니다. 그렇구나. 네. 대통령께서 챙기는 이유는 예. 지방행정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챙기는 건데요. 아. 안 되는 일은 보고가 안 오기 때문에 네. 직접 챙겨야 되는데 사고 터졌을 때 보고가 됩니다. 일 났을 때. 신문 보고 알게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일을 워낙 많이 겪어보셨을 거고 예. 그러니 보고가 안 되는 일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역량 네네. 그게 지금 대통령님을 만드신 거고 지금의 지지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끝으로 이제 언론개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TBS가 상당히 곤혹스럽게 됐어요. 굉장히 많은 구성원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 떠나고 몇 되지 않는 구성원들이 남아 있는데 네. 일부에서는 뭐 민간에 매각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고 아니다 이 공영방송으로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TBS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여러 가지 내부 재정 문제도 그렇고 이게 이제 굉장히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걸 전제로 기본적으로 보면 교통과 안전 문제, 네. 재난 상황 이런 문제에 대한 서울시 주간 방송사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재난과 교통 측면에서 네. 먼저 좀 기능 정상화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가면 다국어, 예, 예. 다국어 방송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필요합니다. 예, 외국인들. 예. 예. 그래서 그 다국어 방송이 그 다음에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 보면 이제 시의회나 시정이나 네네네. 이런 것에 대한 알림, 예. 이런 내용들을 쉽게 합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네네.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좀 합의되는 대로 확대해 가되 시민들과 또 시의회가 있으니까 예. 잘 토론이 돼서 합의되는 지점마다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서 정상화를 가져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민들의 동의죠.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여론이 형성이 될 거고 네네. 그 여론과 시민들의 동의 과정을 거친다면 이렇게 단계적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예를 들면 뭐 민간에 팔아야 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거는 좀 맞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맞지 않다. 네,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만은 네네. 전반적으로는 이제 재난 주간 방송이라는 개념으로 네. 생각해 본다면 단계적 정상화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이제 더 했다가는 제가 참모들한테 많이 혼날 것 같아서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성수동처럼 우리 동네도 좀 만들면 어떨까라고 네. 생각하시는 강북의 시민들이 또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강북에 매력적인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행정이 끌고 가려고 하기보다 그곳에서 그 매력을 만들고 있는 분들이 매력을 폭발시킬 수 있도록 서울시가 구청과 함께 도와주는 방식을 취한다면 성수동 같은 그런 곳들이 곳곳에 만들어질 거고 그런 게 만들어짐으로써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또 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는 조연으로서 주인공인 시민과 기업, 그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뒷받침, 조연을 하겠다. 그것으로서 서울 전역의 활성화, 상권 활성화,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불러일으키겠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네. 오늘 조연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셨어요. 대체로 뭔가 정치 도전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연을 생각을 하시는데 청장님은 특이하게 이렇게 뒤로 물러서서 조연의 역할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것 또한 굉장히 인상적인 예. 말씀으로 들립니다. 아유, 어려운 가운데 저희 취재 편의점 애청자분들하고 소중한 1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다시 성수동에 오게 되면 청장님이 알려주신 대로 한번 다시 보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인 나들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애청자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장 선거에서 뽑히는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님과 임기가 똑같습니다. 남은 임기가. 그래서 이번 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입니다. 선거가 쉽다고 예선이 본선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다. 역대 서울 선거는 정말 어려웠던 선거고 늘 보수 우위에 있는 선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강벨트, 강남 3구 이런 데서 저희가 경쟁력을 가져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나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한강벨트에서 압도적 우위를 갖고 있고 강남 3구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 정원호가 후보가 되면 본선 필승하다. 유일한 본선 필승 카드 정원호를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토론회 많이 해서 정책 대결 잘 보고 싶어요. 네, 너무 짧은 느낌이라 아쉽습니다. 잘 되시길 응원합니다. 정원호 후보님 응원합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애청자 여러분, 저도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9시 스튜디오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